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장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C샵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에 관해 두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리 길지는 않지만 객체 지향답게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내용은 지난 두 번의 시간과 더불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므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합니다. 실제 선언하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ilogo라고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을 사용해서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앞에 적고 그 다음에 본문을 작성하는데 이 인터페이스의 선언은 사실 클래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멤버로 메소드, 이벤트, 인덱서, 프로퍼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은 할 수 있지만 구현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와 달리 이제 다양한 접근 한정자를 사용할 수 없고요. 기본으로 모두 퍼블릭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클래스는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선언했던 인터페이스 여기 ilogo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고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가 ilog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ilogo의 이제 메소드인 writelogo를 이렇게 구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Log 형식의 이제 로고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만들고요. 콘솔 로고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 로고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write 로고를 호출해서 실제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지 못해도 참조는 만들어서 파생 클래스의 객체 위치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모습을 알았으니 이제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의 USB 포트 잘 아시죠? USB 포트는 키보드나 마우스, 메모리 스틱 등 다양한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 다양한 장치들이 USB 포트에서 요구하는 약속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터페이스도 이런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는 것은 클래스가 따라야 하는 약속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인터페이스로부터 파생되는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구현해야 할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온도를 반복적으로 입력받아서 기록하는 클라이밋 모니터라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합시다. 이때 로그를 저장하는 방식은 프로그래머에게 맡긴다고 할 때 이런 경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클라이밋 모니터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제 클라이밋 모니터 클래스의 생성자에 이제 iLog 형식의 로고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온도를 기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가 메시지를 기록하는 방식은 실제 클라이밋 모니터 생성자에서 능기는 이 매개 변수로 입력된 객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고 객체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게 전달하도록 만든다면 클라이밋 모니터는 콘솔에 이제 메시지를 출력하겠죠. 만약에 텍스트 파일에 로그를 출력하는 iLog의 파생 클래스를 만든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iLog를 상속한 파일로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제 이 파일로그에서 실제 파일의 그 온도를 기록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뭐 몇 가지 파일 관련 클래스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루니까 뭐 지금은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일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라이밍 모니터에서 이제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 파일록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온도를 이제 파일에다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으니까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보면 iLog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Log를 상속해서 구현한 콘솔 로고와 파일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밋 모니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앱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라이밋 모니터 클래스에서는 앞서 이제 선언되어 있던 iLog 형식의 이제 로고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밍 모니터 클래스에서 이렇게 로고라고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 객체를 넘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iLog를 어떻게 구현했냐에 따라서 실제 클라이밍 모니터 인스턴스로 온도를 기록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메인 앱에서 지금 보면 클라이밋 모니터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생성자에 이렇게 파일 로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전달해서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로 클래스가 따라야 할 약속을 만든 다음에 클래스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구현하도록 만들어서 이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실행이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4도, 뭐 20도, 70도 뭐 이런 온도를 입력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이 메소드를 종료합니다. 자, 클라이밋 모니터에 보면 while 문에서 이제 온도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종료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하면 이렇게 mylog.txt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온도가 잘 기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앞서 살펴본 클래스 외에도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인터페이스를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하려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소스 코드는 없고 어셈블리로만 제공이 된다면 이제 수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해당 인터페이스에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에 어셈블리 자체로만 제공되는 경우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스 코드가 있어도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이미 상속해서 쓰고 있는 다른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수정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사용 형식은 클래스를 상속할 때와 이제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쓴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iLog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뭐 예를 들어서 iFormatable Logo라는 이런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파생 인터페이스는 이제 부모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뿐만 아니라 이제 파생 인터페이스의 메소드까지 총 2개의 메소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생된 경우에 해당되는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rived Interface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예제를 구현했고요. 이 예제를 잠깐 뜯어보면 인터페이스 iLog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ormatable Logo라는 인터페이스가 또 있죠.
단 차이점은 iLog라는 부모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자식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soleLog2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제 iFormatable 로고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앱이 있고요. 그래서 이 consoleLog2라는 클래스는 iFormatable 로고에 있는 write 로고를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iLog에 있는 write 로고 두 가지는 이제 이름은 똑같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매개 변수가 같은 형식의 이제 매개 변수도 있지만 다른 형식의 이렇게 매개 변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g에 이제 write 로고도 구현했고 iFormatable 로고의 write 로고도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 이 이제 메인 앱에서 로고를 새로운 클래스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 iFormatable 로고의 참조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 두 가지의 write 로고를 호출했을 때 제대로 호출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the world is not flat.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은 2. 뭐 이렇게 잘 출력되고 있는 걸 그러니까 각각의 write 로그 두 가지 형식에 맞춰서 매개 변수를 넘겼을 때 잘 구현을 해놓은 consoleLog2를 통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상속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중상속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살다 보면 뭐 한 클래스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해야 되는 이런 다중상속의 문제를 만날 때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실 C샵에서는 이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다중상속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 죽음의 다이아몬드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 문제는 바로 이제 모성에 관련된 것인데 이 그림에서 my vehicle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여기서 이제 위에 rideable이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car와 plane이 있습니다. 그러면 car에도 rid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plane도 rid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만약에 다중상속이 허용이 된다면 이 car와 plane을 상속받은 my vehicle은 어느 ride 메소드를 물려받을까요? 뭐 그때그때 컴파일러 기분에 따라서 선택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모호성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업캐스팅입니다. 다중상속은 이제 업캐스팅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코드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plane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변수, 그 다음에 car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변수에 이제 my vehicle이라고 하는 이제 어찌 보면은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업캐스팅 문제입니다. plane이 run을 실행할지 아니면은 fly를 실행할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다중상속의 모호성 문제 때문에 C샵은 클래스의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호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중상속처럼 보이는 그런 구현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다중상속입니다. 다중상속과 같은 모습이죠. 외형만 살짝 다중상속처럼 만들었고요. 실제 내부 구현은 아까 그런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자한테 맡기는 구조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이제 내용이 아니고 외형만 물려주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여러 인터페이스를 상속해도 앞서 보여드렸던 죽음의 다이아몬드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중상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인터페이스 인헤리턴스라는 프로젝트에서 iRu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와 iFly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lyingca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iRunable과 iFlyable을 둘 다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다중상속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속받은 flyingcar는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run 메소드와 fly 메소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main app 클래스에서 이렇게 flying car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ca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run과 fly를 호출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실제 메소드의 내용이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iRunnable 인터페이스의 runnable 참조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ca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iRunnable as라고 하는 우리 앞서 배웠던 키워드를 통해서 iRunnable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run을 호출했을 때 뭐가 호출될까요?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fly를 호출했을 때 이 flyable에서 fly를 호출하면 뭐가 호출될까요? 의도된 거는 iRunnable일 경우에는 run이 호출되고 flyable일 경우에는 이제 fly가 호출되는 거죠. 이제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에서 해당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할까요? 의도한 대로 이렇게 모호성 없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현부가 없다는 얘기죠. 또 C샵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갖지만 클래스처럼 구현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클래스처럼 또 인스턴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는 형식은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 앞에 abstract를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을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상 클래스는 이제 인터페이스보다는 클래스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안정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또 다른 추상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인터페이스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듯이 추상 클래스도 또 다른 추상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에게 있는 추상 메소드가 있다면 자식 추상 클래스에서 이제 상속했을 때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자식 추상 클래스에서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도 자식 인터페이스에서 부모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구현할 필요는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 추상 클래스도 자식 추상 클래스가 부모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추상 메소드를 언급을 했는데요. 추상 클래스가 클래스와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추상 메소드입니다. 이 추상 메소드가 바로 추상 클래스가 인터페이스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구현은 못하지만 이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선언을 하게 되면 파생 클래스에서 반드시 이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야 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는 추상 메소드에도 다양한 접근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Public, Protected, Internal, Protected, Internal을 쓸 수 있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근데 Private는 없죠. 당연한 이유죠. 왜냐하면 Private를 사용을 했다면 파생 클래스에서 그 프라이빗 메소드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상 클래스를 파생시킨 클래스에서 이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려면 앞서 추상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가 퍼블릭부터 이렇게 프로텍티드 인터널까지 접근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abstract base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 이렇게 abstract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선언을 했죠. 이 안에 이제 sum 메소드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추상 메소드를 선언할 때도 이렇게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상속받는 파생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sum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override 키워드를 이용해서 추상 클래스의 이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bstract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선언이 됐고요. 이 안에는 세 가지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처럼 메소드의 구현부까지를 갖도록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인터페이스처럼 이렇게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써서 구현부 없이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abstract base를 상속받은 이 derived 클래스는
이제 앞서 abstract base에 있는 이 추상 메소드 abstract 메소드 A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메인 앱에서 이 derived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내부에 있는 메소드 abstract 메소드 A와 또 추상 클래스에 있는 이제 public 메소드 이제 A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뭐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뭐 실행이 되면 여기 derived.abstract method A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만들었던 인스턴스가 abstract base이기 때문에 abstract base가 갖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abstract base가 갖고 있는 public method A에 이 abstract base.public method A도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erived abstract.method A와 이제 추상 클래스에 있는 두 개의 public 메소드도 다 실행이 되었죠. 이상으로 8장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 프로퍼티를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되새겨 보면서 직접 예제 코드를 모두 입력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